자, 이번에는 북한 관련된 소식을 짚어볼까 하는데 강병규 기자, 네. 북한이요 이제 선수단은 당연히 파견을 할 것 같은데 응원단도 파견할 것 같은 뭔가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예, 저 2002년에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미녀 응원단들이 왔을 때 그때 타고 왔던 배 기억하십니까?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데 만경봉호. 예, 만경봉호입니다. 이 만경봉호가 최근에 이제 개조되고 있다는 얘기가 소식이 들려오고 아, 있는데요. 그래요? 예, 해상 관광 호텔급으로 이제 개조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2011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겉은 저렇게 화려한데요. 속에는 화장실이 이제 물이 좀 새고요. 녹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 그래요? 냉방이 전혀 안 돼서 사실 사람이 숙박을 하기 좀 힘든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조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은 이제 국제 무대를 앞두고 어떤 외부적으로 공개가 돼야 되는데 뭐 거의 민영응원단을 파견한다던가 혹은 북한 고위직을 이 만경홍보를 태우고 평창으로 좀 옮기기 위해서 개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최근에 여름에 찍은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름에 찍은 사진? 예, 그러면 이제 승무원 2명이 이제 운행을 거의 안 하는 만경봉호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사진이 있는데 2명 정도가 일단은 뭐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던 건데 예. 실제로 뭐 벽이 금이 가고 그런 부분도 많이 알겠습니다. 보여서요. 개조가 좀 덜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만경봉호가 이제 북한이 막 개조를 하고 있다. 응원단의 이제 숙소로 쓰여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강 기자? 예. 자, 그런 일이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이 김정은이, 이준석 위원장, 저는 김정은이 선수단 파견도 파견이지만 미녀 응원단을 파견할지가 무엇보다 관심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아니, 미녀 응원단. 당연히 대남 선전 전술이죠. 우리 이미 효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 민영 응원단 오니까 전부 다 그 버스 갈 때 전부 다 사진 찍고 그 옆에서 그리고 언론의 취재 관심도 그쪽으로 집중되고 예. 여기에 이제 북한이 이번 평창올림픽에 선수단 보내면서 성의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민영 응원단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진짜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고위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고위급이. 근데 고위급이 왔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밥 먹고 회담해야 됩니다. 와가지고 의미는 정치적 메시지가 같이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도 민영응원단이 오게 되면은 뭐 누가 민영응원단이랑 회담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지 없이도 남한에 있는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녀 응원단이 또 모처럼 우리 남한을 찾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 김정은이 이 겨울 스포츠인 스키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일까요? 요즘에 마식령 스키장이 굉장히 분주하다면서요, 노 기자? 지난번에 이제 마식령 스키장이 인공눈을 뿌리면서 준비하는 개장 당시의 모습도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뭐 2013년에 김정은이 좀 이렇게 주력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스키장이죠. 지금 보시는 영상이 김정은이 방문한 당시의 모습인데요. 네. 호텔급 뭐 어떤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고 내부에 뭐 노래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제 목욕탕 이런 것도 더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사실은 이제 북한이 만약에 평창 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내게 되면은 출범식 장소로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최근에 뭐 동계 스포츠 이제 겨울이 되면서 마식령 스키장이 분주해졌지만 실제로 출범식이 이루어진다면 더 북적이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북한이 뭐 대표단도 파견을 할 것이고요. 응원단이 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제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튀었기 때문에 남북 간의 회담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나설 텐데 북한의 카운터파트는 아마 이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저희가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 있는 인물인데요. 과연 누굴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금부터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단 파견과 관련한 심정 문제를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15시부터 분당 4에 감정 연락 통로를 작성하기 위한 지시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평창 올림픽 경기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조선중앙TV에서 판문점 연락 채널의 재개를 밝힌 인물 김정은의 지시를 받았어요.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인데 강병규 기자, 근데 저 리선권이 말이죠. 천안함 폭침의 배우죠. 주도한 김영철의 오른팔입니까? 네, 그리고 맞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배후했던 통일전선부장이었던 김영철의 오른팔로 알려졌는데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 평양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때 직접 나서서 약간 반박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 오해를 가지고 대형 함선을 두 동안 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봅시오. 이게 다 녹입니다 지금. 그러나 일본 굴체가 있는 여기서는
마치 누가 손질하고 닦아놓은 것처럼 깨끗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번이라는 이 숫자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장 장비의 번호를 매길 때 우선 기계로 새깁니다. 그러나 이거는 파란색 마스크로 썼는데 1번이라고 했습니다. 이 번자라는 거는 체육 선수들에게 씁니다. 1번, 2번. 그렇다면은 이 추진체가 축구 선수인가? 아니면은 농구 선수인가 하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날조하라고 해도 조금은 알고 날조해야 됩니다. 예, 네. 상황이 지금 보시는 그 1번 어뢰의 한 조각을 보고 이건 북한의 폭침이다라고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랬었죠. 그것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는데 상당히 목소리가 강경하죠. 그러네요. 회담에 나온다면 약간 좀 분위기를 깰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뭐 방금 뭐 들으셨겠지만 그때 당시에 뭐 우리는 번호를 매길 때 매직으로 안 쓰고 기계로 새기는데 왜 우리의 폭침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반박하는 목소리인데요. 실제로 이 회담이 끝나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는 상당한 강경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영철의 오른팔인 리선권이 우리 이제 북한을 대표해서 회담에 나설 것이다. 약간 좀 우려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리선권이 일전에 외신하고 인터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약간 우리 정부를 굉장히 좀 강하게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었습니다. 그 목소리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앞에서는 대화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그 뒤에서는 북남 관계를 완전 파탄으로 몰아간 원칙론의 근간은 허물 수 없다는 것. 이런 상반되는 두 입장, 두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과연 남측이 진정으로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가, 또 북남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데 의문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남측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 대화와 또 관계 개선을 요구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자기의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선권이 어제는 이준석 위원장 예. 그 연락처를 재개를 밝힐 때는 약간 좀 경직된 모습이었다면 네. 저 철안함 때는 철안함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막 약간 좀 뭐 거들먹거린달까요? 약간 좀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성격 자체가 이제 좀 예. 강경파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발언하는 걸 보면은 뭐 군복 입었을 때랑 양복 입을 때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상당히 비난을 받는 북한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뭐 무조건 옹호하는 형태로 이렇게 간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이제 일본 어뢰에 관한 내용만 우리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중립국에서 전부 다 판단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발 내밀면서 이제 뭐 좀 거기서 유머적으로 이제 뭐 축구 선수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진실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저런 떼쓰기 전술로 이번에 똑같이 나와가지고 지금 남북 간의 경색을 우리 쪽의 입장을 책임을 돌린다면은 또다시 회담이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리선권 위원장이요, 시청자 여러분, 남북 회담에 여러 차례 등장을 했었던 인물인데 아, 우리 쪽에서는 좀 쉽지 않은 상대가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벌써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죠. 전현직 통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미 좀 리선권에 대한 평가가 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일단은 통일부 관계자는 대남 강경파다. 이제 자신의 속내를 감추지 않고 강하게 상대를 압박하는 강경파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예. 그리고 전직 통일부 관계자도 저돌적이고 화가 나도 숨기지 않는 그런 성격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리선권이 실제로 2004년부터 뭐 남북 장성급 회담이라든지 아니면 군사 실무급 회담에 모두 27번이나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요?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남한 정부 관계자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도 알 테고 실제로 만약에 이번에도 회담이 성사가 돼서 오게 된다면 좀 가장 그 까다롭게 다뤄야 될 상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리선권이 회담에 나왔을 때 우리 측 대표로 참석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문상균 전 국방부 대변인인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좀 통화를 해봤습니다. 리선권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더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떤 좀 스타일이었습니까? 회담 스타일이요. 매우 그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회담을 전반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조평통 위원장으로서도 남북 회담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뭐 약간 이 협상에 약간 좀 능통한 사람이다. 막 윽박 지르다가도 뭔가 자기 주도로 회담을 이끌어가는 리선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던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좀 심기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건지 강병규 기자가 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해 줄까요? 네.
네, 심기가 상당히 불편한 거 맞습니다. 미국의 그래서- 심기가 불편해 보여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브리핑 제목을 보시는 것처럼 폭발한 핵존심이라고 지어봤습니다. 핵 존심. 이렇게 버섯구름, 그러니까 핵이 폭발했다는 뜻이죠. 그만큼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다는 건데 트럼프가 왜 폭발했을까요? 먼저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합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네, 잘 보셨겠지만 김정은 약간 약 올리는 좀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핵단추가 내 사무실에 항상 놓여 있어, 이렇게 간략하게 말하자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이렇게 SNS를 통해서 반박했습니다. 내 핵버튼이 강하거든, 훨씬 크고 작동도 잘하거든, 뭐 이런 취지의 그런 말을 꺼냈는데요. 이렇게 핵존심, 핵을 두고 상대방이 서로 자존심으로 붙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 보실까요? 자, 그렇다면 김정은에게 과연 핵버튼이 어디 숨어 있느냐, 제가 찾아봤습니다. 올해 이제 미사일 관련해서 서명을 할 때 공개된 그 집무실 사진인데요. 자, 보면은 여기 뭐 잿더리도 있고요, 메모지 있고, 뭐 펜 쥐고 있고, 전화기 있습니다. 그런데 책상 어디를 보더라도 핵버튼이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과연 김정은의 허풍이었는지 아니면 뭐 어디 꽁꽁 숨겨놓은 건지 모르겠지만요. 좀 더 취재를 해서 한번 어디에 숨어 있는지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의 경우에는 좀 어떨까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핵 버튼은 한마디로 미식축구공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뒤에 군복 입은 사람의 이 서류 가방 안에 이 핵 버튼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 이를 뉴클리어 풋볼이라고, 그러니까 뉴클리어 핵 미식축구 공 뭐 이런 뜻인데요. 자, 우리 보통 이 핵 가방 하면은 이렇게들 생각하실 겁니다. 영상 한번 준비했는데 보고 오시겠습니다. 가져와. 눌러.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방 열고 버튼 한번 까딱하면은 미사일 날아가는 게 영화 속, 우리 상상 속의 그런 생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핵가방 속에 정작 버튼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사실 보면은 버튼은 아니지만 정말 꼼꼼한 체계로 갖춰져 있습니다. 뭡니까? 4가지의 서류가 이 핵가방 안에 들어있다는 건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가장 먼저 이 서류를 꺼낸 다음에 비상방송 시스템 운용을 지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핵을 이제 쏠 거다라는 그 내부 체계의 그런 통보를 하게 되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 핵 공격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이런 매뉴얼을 숙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숙지한 다음에, 그리고 안전 벙커가 어디 있는지, 핵을 쐈으면은 이제 핵을 피해서 도망쳐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 벙커라든지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그 리스트를 숙지하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뭡니까? 이 번호가 보이는데 암호같이 보이죠? 이게 비스킷이라고 보안 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핵이 발사가 되는 건데요. 우리 흔히 은행 계좌이체할 때 보안 카드 번호 누르잖아요. 그렇게 보안 카드 번호를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핵 버튼은 아니지만 상당히 다양하고 꼼꼼한 그런 방법으로 핵 공격 직전의 단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핵 버튼 하는데 이제 버튼이 아니라 핵 가방이라는 얘기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면은요, 북한과 미국 간에도 지금 이런 것처럼 신경전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하고 미국하고도 약간 최근에 이 북한 대표단 파견 등과 관련해서 약간 좀 속내가 다른 것 같거든요. 노 기자 어떻습니까? 네, 미국 정부에서는 우리 일단 남북 대화 움직임에 대해서 좀 싸늘한 반응을 내비치고 있는데, 이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죠. 북한이 만약에 평창에 대표팀을 보낸다면 우리는 가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미국 대표팀 보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맥마스터 하버드 이제 그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신년사에 안심한 사람은 그 연말에 샴페인 너무 마셔서 그런 거다. 지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한국과 미국을 멀어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어떤 식의 어떤 대화 메시지를 꺼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백악관과 국무부는 남북 대화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말을 돌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맥메스터 보좌관 얘기가 좀 의미심장하죠. 김정은 신년사에 대해서 안심하는 사람들
샴페인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인데 어쨌든 한미 간에 이런 외교적으로 지혜롭게 좀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있기 때문에 이런 예. 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녀 응원단이 또 모처럼 우리 남한을 찾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 김정은이 이 겨울 스포츠인 스키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일까요? 요즘에 마식령 스키장이 굉장히 분주하다면서요, 노 기자? 지난번에 이제 마식령 스키장이 인공눈을 뿌리면서 준비하는 개장 당시의 모습도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뭐 2013년에 김정은이 좀 이렇게 주력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스키장이죠. 지금 보시는 영상이 김정은이 방문한 당시의 모습인데요. 네. 호텔급 뭐 어떤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고 내부에 뭐 노래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제 목욕탕 이런 것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사실은 이제 북한이 만약에 평창 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내게 되면은 출범식 장소로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최근에 뭐 동계 스포츠 이제 겨울이 되면서 마식령 스키장이 분주해졌지만 실제로 출범식이 이루어진다면 더 북적이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북한이 뭐 대표단도 파견을 할 것이고요. 응원단이 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제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튀었기 때문에 남북 간의 회담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나설 텐데 북한의 카운터파트는 아마 이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저희가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 있는 인물인데요. 과연 누굴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금부터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단 파견과 관련한 심도 문제를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15시부터 분당 4에 감정 연락 통로를 개통하게 대한 지시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평창 올림픽 경기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조선중앙TV에서 판문점 연락 채널의 재개를 밝힌 인물 김정은의 지시를 받았어요.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인데 강병규 기자, 근데 저 리선권이 말이죠. 천안함 폭침의 배우죠. 주도한 김영철의 오른팔입니까? 네, 그럼 맞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배후했던 통일전선부장이었던 김영철의 오른팔로 알려졌는데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 평양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때 직접 나서서 약간 반박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호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사진이 있는데 2명 정도가 일단은 뭐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던 건데 예. 실제로 뭐 벽이 금이 가고 그런 부분도 많이 알겠습니다. 보여서요. 개조가 좀 덜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만경봉호가 이제 북한이 막 개조를 하고 있다. 응원단의 이제 숙소로 쓰여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강 기자? 예. 자, 그런 일이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이 김정은이 이준석 위원장, 저는 김정은이 선수단 파견도 파견이지만 미녀 응원단을 파견할지가 무엇보다 관심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아니, 당연히 대남 선전 전술이죠. 우리 이미 효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 민영 응원단 오니까 전부 다 그 버스 갈 때 전부 사진 찍고 그 옆에서 그리고 언론의 취재 관심도 그쪽으로 집중되고 예. 여기에 이제 북한이 이번 평창올림픽에 선수단 보내면서 성의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민영 응원단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진짜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고위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고위급이. 근데 고위급이 왔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밥 먹고 회담해야 됩니다. 와가지고 의미는 정치적 메시지가 같이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도 민영 응원단이 오게 되면은 뭐 누가 민영 응원단이랑 회담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지 없이도 남한에 있는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 전달할 수 있. 자, 이번에는 북한 관련된 소식을 짚어볼까 하는데 강병규 기자, 네. 북한이요 이제 선수단은 당연히 파견을 할 것 같은데 응원단도 파견할 것 같은 뭔가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예, 저 2002년에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미녀 응원단들이 왔을 때 그때 타고 왔던 배 기억하십니까?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데 만경봉호. 예, 만경봉호입니다. 이 만경봉호가 최근에 이제 개조되고 있다는 얘기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해상 관광 호텔급으로 이제 개조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2011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겉은 저렇게 화려한데요. 속에는 화장실에 이제 물이 좀 새고요. 녹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냉방이 전혀 안 돼서 사실 사람이 숙박을 하기 좀 힘든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조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은 이제 국제 무대를 앞두고 어떤 외부적으로 공개가 돼야 되는데 뭐 거의 민영응원단을 파견한다던가 혹은 북한 고위직을 이 만경홍보를 태우고 평창으로 좀 옮기기 위해서 개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최근에 여름에 찍은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름에 찍은 사진? 예, 그러면 이제 승무원 2명이 이제 운행을 거의 안 하는 만경봉. 이 오래를 가지고 대형 함선을 두 동안 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봅시오. 이게 다 녹입니다 지금. 그러나 1번 굴체가 있는 여기서는 마치 누가 손질하고 닦아놓은 것처럼 깨끗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번이라는 이 숫자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장 장비에 번호를 매길 때 우선 기계로 새깁니다. 그러나 이거는 파란색 마스크로 썼는데 1번이라고 했습니다. 이 번자라는 거는 체육 선수들에게 씁니다. 1번, 2번. 그렇다면은 이 추진체가 축구 선수인가? 아니면은 농구 선수인가 하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날조하라고 해도 조금은 알고 날조해야 됩니다. 예, 네. 상황이 지금 보시는 그 1번 어뢰의 한 조각을 보고 이건 북한의 폭침이다라고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랬었죠. 그것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는데 상당히 목소리가 강경하죠. 그러네요. 회담에 나온다면 약간 좀 분위기를 깰 수도 있는